모든 인간은 강하지 앞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오랜 전통을 가지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은 기껏해야 지난 200년 정도의 이야기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사상 자체는 아주 오래된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아이디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은 언제, 어디에서 출현했을까?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의 무덤 속 나무관에 새겨진 문헌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아몬레 신이 모든 인간을 자기 형제처럼 창조했고 모든 인간이 그의 형제처럼 숨을 쉬도록 바람을 보내고 가난한 자가 부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강이 범람을 보냈으나 인간의 악행이 불평등을 낳았으며 이는 오로지 인간의 책임이라고 언급한다. 이 한 문장에만 집중해도 이미 평등이라는 가치가 매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민해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애초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이 사상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논의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지프 니덤은 기원전 7세기에 기록된 중국 민요들의 공통된 내용을 분석하면서 당대 지주들에 대한 비판이 청동기 시대의 원시 봉건제 사회와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기 전에 원시 사회에 대한 집단 기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 민요들 중 하나에서는 씨를 뿌리지 않는 자, 수확하지도 말라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는 곧 노동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지주들에 대한 비판이자 누구나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평등 지향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장자에서도 천지 만물과 인간의 구별이 없었던 태고 시절, 즉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어우러져 살았던 고대의 삶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존재한다. 과연 그렇게 평등했던 초기 사회가 정말 현실에 존재했을까? 많은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인간 사회가 농업의 발달과 함께 계층화와 사유재산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였고 완벽한 평등 사회는 오히려 신화적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버와 고고학자 데이비드 웬그로가 함께 쓴 인류의 새벽에서는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사회가 항상 위계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평등이 보편적으로 구현된 사회 역시 아니었다 고 주장한다. 즉 어느 시대나 부분적으로 평등한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이 공존했는데 이를 단순히 옛날엔 평등했다 혹은 옛날부터 항상 불평등했다로 나누어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평등한 황금시대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 메소포타미아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조차도 감독관도 거짓말쟁이도 질병도 노화도 없었던 완벽한 시대를 회상했다고 전해진다. 마치 성경의 에덴 동산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시대와도 연결되는 맥락이다. 평등이라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신화 속에서 처음 싹이 텄으며 그 오랜 신화적 기원을 때문에 오랫동안 현실성 없는 이상론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토머스 홉스나 존 로크 같은 근대 정치 철학자들조차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평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사회에서 그 평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힘의 측면에서 대체로 평등하다고 보고 그 결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벌어진다고 했다. 로크 역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여기서의 평등은 어디까지나 신의 섭리 아래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평등이었다. 즉 실제 사회 구조에서의 계급 차별이나 재산의 불균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미국 독립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한 것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다오. 이전에는 신화나 종교적 교회 혹은 사변적인 철학 안에서만 평등이라는 말이 울려 퍼졌다면 이제는 혁명을 통해 실제 정치 공동체의 핵심 원리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선언이 있은 뒤에도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노예제, 식민지배, 여성 및 소수자 차별 등은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구호는 여전히 신화적 선포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역사를 통틀어 어떤 혁명이든지 간에 평등을 공동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등 대규모 사회 변혁을 일으킨 사건들의 슬로건을 보면 항상 자유평등 파괴 또는 인민의 평등, 노동자의 평등 같은 구호가 핵심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에서 그러한 혁명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한 사례는 유감스럽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완전한 의미의 평등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기 힘들지만 다만 사회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 균등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평등을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롤스 이후에도 실제 정치나 경제 체제에서 이 이론을 완벽히 현실화한 사례는 드물다.
또 다른 관점에서 칼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산수단이 공유화되고 계급 구분이 해소되면 모든 개인은 진정한 평등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결과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특권층 및 억압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이런 역사는 평등이 추상적 구호나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구석구석까지 불평등이 만연한 세상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평등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을까?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평등 사회에 대한 역사적 기억 혹은 소박한 시절로의 회귀를 꿈꾸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했던 시대라기보다는 신화적 과거 혹은 이상적 시공간의 개념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 조지프 니덤이 중국 고대 민요를 언급하며 초기 사회의 평등을 언급했을 때도 사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인간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평등한 공동체상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 결과일 수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무대가 되는 메소포타미아 역시 역사적 기록으로 보건대 현실 속에서 광범위한 위계적 질서와 도시 국가 간의 경쟁이 존재했다. 그렇기에 길가메시가 그리워했다는 무릉도원 같은 옛 시절도 결국 사람들의 상상 속에 서식하는 신화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발 하라리 역시 사피엔스에서 구석기 신석기 시절 사냥채집인 집단을 대체로 평등한 사회로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평화와 평등만이 가득한 이상향은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사냥채집 사회에도 독자적인 위계나 성차별, 폭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우리가 꿈꾸는 완전 평등한 시절은 어느 정도 이상화된 이미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아이디어가 신화나 상상 속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간사에서 결코 사소한 논리가 아니다.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 전문에서 혹은 인권선언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서문에서도 분명히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한 불평등과 차별을 목격할 수 있다. 재산, 계급,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종교 등 다양한 차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평등이란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 혹은 점진적이나마 실현 가능성을 키워가는 이상일까? 분명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 내내 간헐적으로 출현했고 또 많은 이에게 중요한 이상으로 작용해왔다. 초기 신화에서부터 근대 정치 철학, 현대의 인권선언과 헌법 조항에 이르기까지 평등 사상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러나 그 역사를 돌아보면 그저 구호로만 존재했거나 혁명적 서사에 비장미를 불어넣는 장식품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현실의 벽 앞에서는 번번이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결국 평등 사상은 인류가 끊임없이 상상하고 선언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구체적인 제도나 관습, 사회 윤리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초기 이집트 문헌에서부터 길가메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이 이상적 과거 혹은 신의 영역에서 평등을 노래했던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가치에 매료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언젠가는 이 신화가 아니었던 시대가 있었느냐고 물을 만큼 평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의식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디어가 언제나 실제로 구현되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였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는 말처럼 평등은 종종 너무 이상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그 비현실에 가깝던 아이디어를 조금씩 제도화하고 구체화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예컨대 여성 참정권,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의 등장 등이 그 연장선에 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가 태초부터 현실이었던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신화를 꿈꾸고 때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비록 완전한 평등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지만 이 사상의 씨앗은 인류 문명의 골조를 이루는 가장 고귀한 이상 중 하나로 뿌리내리고 있다. 언젠가 현실 세계에서 이 아이디어가 더 넓고 깊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 제도, 실천을 점검하고 확장해야 할 것이다. 앞에 평등하다. 오늘 시작할 문장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강아지 앞에 평등, 성공 이데올로기의 허상, 여기 나오는 말이죠. 네, 맞아요. 처음 들으면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는 문장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하고 평등이라는 이상, 이 둘 사이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성공 앞에서 평등이 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믿음은 되게 강한 사회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말은 어떨 땐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심지어 약간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당신 자유가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성공신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왜곡시키기도 하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청원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개인의 능력, 노력,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성공사회의 믿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도 혼자서는 모든 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넌 할 수 있어. 더 해야 돼. 이런 압박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19세기 산업화 때부터 시작된 이 성공사회라는 게 계속 앞만 보고 달리라고 상승만 강조했죠. 멈추거나 약간 헤매거나 이런 건 그냥 실패 이렇게 본 거고요. 숨 막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기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경쟁하게 되는데 이게 실패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 실패하면 이건 내가 부족해서 내 탓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좌절감이 훨씬 커지는 거죠. 다 내 선택의 결과라고 믿게 만드니까요. 듣고 보니 계몽주의 영향도 있다고 하던데 인간은 완성될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런 믿음이요. 네, 정확해요. 현세에서 노력하면 완벽해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죠. 근데 이게 요즘엔 뭐랄까 헬스클럽에서 완벽한 몸매 만들고 아니면 영적 훈련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됐다고 자료에서 꼬집더라고요. 맞습니다. 삶 자체를 계속 개선해야 할 어떤 프로젝트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면 그건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듀르켐이 말한 아노미 성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막 부추기는데 현실은 사실 소수만 성공하잖아요. 그 괴리감에서 오는 혼란, 부담감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요, 이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부터 좀 신화에 가까웠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고대 문헌에도 나오긴 하지만 현실에선 거의 없었다고요. 네, 그렇죠. 홉스 같은 사상가는 오히려 자연 상태의 평등, 그거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 아니냐, 혼란만 부른다 이렇게 봤고요. 니체는 훨씬 더 세게 비판했죠. 니체는 정말 신랄했죠. 평등, 그거 약자들이 강자들 끌어내리려고 만든 노예 도덕이다. 르상띠망, 그러니까 원한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 개인의 탁월함은 부정하고 다 그냥 편견으로 만들려는 병적인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봤으니까요. 심지어 섬노 같은 사회 진화론자는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다니. 와, 평등이라는 이상이 참 순탄치가 않았네요. 네, 이런 비판들을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이 왜 현실의 경쟁, 차별 앞에서 쉽게 좀 조롱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가죠. 실제로 많은 혁명들이 평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완전한 평등은 이루지 못했던 역사도 있고요. 좀 더 현대로 와서 보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법적, 정치적 평등은 그냥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생산수단을 누가 가졌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걸 놔두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건 그냥 노동자 계급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허위의식이다 이렇게 본 거죠. 반면에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은 또 정반대 입장이네요. 그렇죠. 신자유주의 쪽에서는 결과의 평등에는 좀 냉소적이에요. 대신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죠. 기회 평등. 네, 시장에서 경쟁하다가 실패하는 건 그건 개인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선택을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정당한 차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보 개입은 줄이고 자유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억지로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만 침해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다시 처음 그 문장으로 오게 되네요. 모든 인간은 강아지 앞에 평등하다. 네, 강아지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우리 자체로 봐주죠. 맞아요. 어쩌면 그 문장의 성공지상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좀 잊고 사는 본질적인 가치, 그걸 딱 꼬집는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실이 어떤 적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늘 불평등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평등이라는 이상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절대 아니죠.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 불평등에 맞서서 평등을 요구하고 또 조금씩 넓혀온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인종차별 철폐, 복지국가 같은 것들. 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다 평등을 향한 투쟁의 증거들이죠.
자료에서도 언급된 존 롤스 같은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뭐 완전한 결과의 평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적어도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셈이고요. 네. 오늘 성공 신화와 평등이라는 이상, 그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강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조건 없는 평등함 앞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잣대를 잠시 좀 내려놓는다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는 뭘까요?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 기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등이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강아지 앞에 평등하다. 오늘 시작할